정부에서 나누어주는 돈 받지 않으면 그냥 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신청 방법을 몰라서 수십만 원을 그냥 포기하고 계십니다. 더 충격적인 건 똑같은 지원금인데도 어떤 방법으로 받느냐에 따라 쓸 수 있는 곳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분은 카드로 받아서 편의점에서 자유롭게 담배도 사고 술도 샀는데, 다른 분은 상품권으로 받아서 같은 편의점인데도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바로 신청 방법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최대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본인이 해당되는지도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거급여만 받아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데, 이걸 모르고 일반인 금액인 15만 원만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짜 문자 메시지가 정말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원금 받으려다가 오히려 통장이 털리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정보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카드, 선불카드, 상품권 중에서 내 상황에 딱 맞는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셋째, 어디서 쓸 수 있고 어디서 못 쓰는지 헷갈리는 부분들을 실제 사례로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넷째, 안전하게 신청하는 방법과 사기를 피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섯째, 11월 30일까지 모든 금액을 다 써야 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꿀팁까지 공개하겠습니다. 이 정보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한 푼도 손해보지 않고 지원금을 받아서 현명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신청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일반 국민은 1인당 15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 가정이면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면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중에서 하나라도 받고 계시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됩니다. 주거급여만 받아도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비수도권에 사시면 3만 원을 추가로 받고 인구 감소 지역에 사시면 5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살고 계시면 최대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4인 가족이면 180만 원이에요. 정말 큰 돈이죠. 2차 지급도 있어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가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도 함께 본다는 거예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정확한 재산 정보를 조사해야 해서 2차에 주는 거예요. 신청 기간도 꼭 기억하세요. 1차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주는 게 아니니까 꼭 신청하셔야 하고 모든 금액을 11월 30일까지 다 써야 해요. 그날이 지나면 남은 돈은 전부 사라집니다. 이제 어떤 방법으로 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각의 특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평소에 카드를 쓰시는 분들에게는 별도로 새로운 걸 배울 필요가 없거든요. 신청 방법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온라인으로는 카드 회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어요. 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등 주요 카드사 모두 가능합니다. 또 콜센터로 전화해서 신청하거나 ARS로도 할 수 있어요.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고요. 오프라인으로는 7월 21일 월요일부터 각 카드사와 연결된 은행에 직접 가시면 됩니다. 국민카드면 국민은행, 신한카드면 신한은행, 삼성카드면 삼성생명 고객플라자나 제휴은행 이런 식으로요. 신분증과 카드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첫 주에는 사람이 몰릴 것을 대비해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신청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1과 6으로 끝나시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면 목요일, 5로 끝나시면 금요일에 신청하세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프라인 신청은 안 되지만 온라인으로는 24시간 언제든 가능해요. 신청하신 다음 날에 카드 포인트로 충전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평소처럼 카드를 쓰시면 지원금이 자동으로 먼저 차감돼요. 영수증이나 결제 문자에서 소비 쿠폰 사용 내역과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만원짜리 물건을 사시면 소비 쿠폰 3만원 사용, 잔액 12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카드 방법의 장점을 정리해드리면 첫째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가장 많아요.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거의 모든 가게에서 쓸 수 있거든요. 둘째로 평소 카드 혜택인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으로 결제해도 포인트가 쌓이고 할인도 적용돼요. 셋째로 카드를 잃어버려도 재발급 받을 수 있고 지원금도 그대로 살려서 쓸 수 있어요. 넷째로 이사를 가시더라도 지역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장점이에요.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평소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지원금인지 내 돈인지 헷갈려서 예상보다 지출이 늘어날 수 있어요. 또 본인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 명의로만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 실적 관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자제력이 필요해요. 두 번째 방법은 선불카드로 받는 것입니다. 이건 지원금만 들어있는 별도의 카드를 새로 만들어서 받는 거예요. 선불카드의 가장 큰 장점은 지원금만 따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딱 정해진 금액만 들어있어서 과소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잔액이 0원이 되면 더 이상 쓸 수 없으니까 안전하죠. 또 정말 중요한 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연세가 많으셔서 직접 나가기 힘드신 분들은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위임장은 주민센터에서 양식을 받으실 수 있어요. 혼자 사시고 대리인도 없으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하세요. 전화로 문의하시면 직접 집으로 와서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이런 서비스가 있는 줄 모르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활용하세요. 대상자는 혼자 사시는 분이나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선불카드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동일한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곳도 똑같고요. 가게에서 카드로 결제할게요 라고 하시고 선불카드를 내시면 됩니다. 단점은 반드시 주민센터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신청하는 날 카드를 바로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아서 나중에 또 받으러 가야 할 수도 있어요. 또 이사 계획이 있으시면 지역 변경이 안 되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그리고 기존 카드에 혜택이 없어요.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같은 건 받을 수 없어요. 세 번째 방법은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모바일 상품권은 스마트폰 앱으로 받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앱이 다른데 예를 들어 서울은 제로페이 서울,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이런 식이에요. 앱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처음에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어요. 신분증 촬영, 얼굴 인증, 휴대폰 인증 등을 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한번 설정해 놓으면 정말 편해요. 가게에 있는 QR코드만 찍으면 바로 결제되고 잔액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사용 내역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가계부 관리하기 좋아요. 언제 어디서 얼마를 썼다 이런 게 다 기록되거든요. 다만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요. 또 모든 가게에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가맹점이 정해져 있어서 사용처가 제한적이에요. 카드처럼 광범위하게 쓸 수는 없어요. 종이 상품권은 현금처럼 쓸 수 있어서 가장 익숙한 방법이에요. 스마트폰을 못 쓰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1만 원권, 5천 원권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서 나와요. 유효기간도 5년이나 되어서 여유가 있고요. 하지만 소비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써야 하니까 그 안에 다 쓰시는 걸 권해드려요. 종이 상품권의 단점은 잃어버리면 재발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현금처럼 생각하시고 잘 보관하셔야 해요. 또 거스름돈 규정이 까다로워요. 1만 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3만 원 이상 상품권은 60% 이상 사용해야 나머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만 원 상품권으로 2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 거스름돈을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3만 원 더 써야 나머지 3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제 어디서 쓸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기본 원칙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대기업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들이에요. 사용할 수 없는 곳부터 말씀드리면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통신비, 교통비, 세금, 보험료 납부도 안 돼요. 복권이나 담배 자판기도 안 되고요. 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전통시장, 동네 마트, 슈퍼, 미용실, 안경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동네 음식점, 카페, 의원, 치과, 약국 등이에요. 매장 입구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능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어디든 쓸 수 있어요. 이 스티커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하나씩 자세히 답해 드릴게요. 담배나 술은 살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편의점이나 슈퍼에서는 문제없이 담배, 술을 살 수 있어요. 정부는 업종만 제한했지 구매 품목은 제한하지 않았거든요. 단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편의점이어야 해요. 세븐일레븐, CU, GS25 같은 곳도 가맹점이면 대부분 가능해요. 다이소는 어떨까요? 다이소 직영점은 안 되지만 가맹점은 가능해요.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다이소라면 연매출 30억 원 이하일 경우 사용할 수 있어요. 매장 입구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주방용품, 생활용품 같은 걸 사실 때 유용하겠죠. 배달음식은 좀 복잡해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배달앱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결제하면 안 돼요. 대신 앱에서 주문할 때 직접 만나서 카드 결제나 현장 결제를 선택하고 음식이 도착했을 때 배달기사님께 직접 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또는 전화로 직접 가게에 주문하고 만나서 결제하는 방법도 있어요. 조금 번거롭지만 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도 쓸 수 있어요.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병원이나 치과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스케일링이나 치료비, 약값을 낼 때 쓸 수 있어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안 되고 동네 의원이나 치과는 대부분 가능해요. 병원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택시비도 가능해요. 택시기사님께 직접 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카드로 결제할게요 라고 하시고 카드를 내시면 돼요. 다만 교통카드 충전이나 자동이체는 안 돼요. 직접 만나서 결제하는 것만 가능해요. 휴대폰도 살 수 있어요. 애플스토어나 삼성 직영 매장은 안 되지만 동네에 있는 휴대폰 할인 매장에서는 가능합니다.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고 연매출 30억 원 이하라면 가능해요. 단통법 폐지로 휴대폰 가격이 내려가는 시점이니까 이참에 바꾸시는 것도 좋겠네요. 단 휴대폰은 살 수 있지만
통신요금 납부는 안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프랜차이즈 매장도 헷갈리시죠?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같은 직영 매장은 안 되지만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은 가능해요. 동네 카페나 치킨집이 프랜차이즈라도 자영업자가 운영한다면 쓸 수 있어요. 이것도 입구에 스티커가 붙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나로마트는 특별해요. 지역에 다른 마트가 없어서 유일한 마트라면 하나로마트도 사용할 수 있어요. 농협에서 운영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된 거예요. 사용 지역도 중요해요. 서울에 주소가 있으면 서울 안에서만, 경기도면 경기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광역시에 사시면 시 전역에서, 도 단위라면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부산 시민이면 부산 전체에서, 강원도 춘천 시민이면 춘천시 안에서만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외국에 나가 있는 가족은 어떨까요? 6월 18일에서 9월 12일 사이에 입국한 기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가족이 대신 받아서 쓰는 건 불가능하고 본인이 꼭 신청해야 해요. 해외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제외해요. 신용불량자도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선불카드나 지류상품권으로는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신청하세요. 신용등급과는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에요. 노숙자분들도 받을 수 있어요.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라면 복구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때처럼 전국민 지급이 원칙이라서 주민등록 복구 신청하시면 소비 쿠폰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교정시설에 계신 분들도 받을 수 있어요. 코로나 지원금 때도 영치금으로 지급됐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지류 상품권으로 받아서 출소 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효기간이 5년이니까 충분해요. 그런데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요즘 가짜 문자 메시지가 정말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정부나 카드사에서는 절대로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 문자 받으시면 즉시 삭제하세요.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털리거나 피싱 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어요. 신청은 반드시 공식 사이트나 앱을 통해서만 하셔야 해요. 검색해서 나온 블로그 글에 신청하기 버튼 같은 건 절대 누르지 마세요. 지원금 받으려다가 오히려 유료 서비스에 가입되어서 돈을 잃을 수 있어요. 여행보험이나 휴대폰 보호 서비스 같은 월 정액 서비스에 가입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요. 7월 14일부터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이나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알림 서비스를 사전 요청하시면 됩니다. 지급일 이틀 전인 7월 19일에 지급금액, 신청 방법, 사용기한 등을 안내해드려요. 또 하나 중요한 건 11월 30일까지 모든 금액을 다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날까지 안 쓴 돈은 전부 사라져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최대 45만 원을 받으셨다면 11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써야 하니까 한 달에 11만 원 정도씩 계획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까지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평소에 카드를 자주 쓰시고 스마트폰도 익숙하시다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하세요. 가장 편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곳도 많아요. 카드사 혜택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이사를 가셔도 지역 변경이 가능해서 활용도가 높아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과소비가 걱정되신다면 선불카드를 추천드려요. 가족이 대리 신청도 할 수 있고 정해진 금액만 들어있어서 계획적으로 쓸 수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주민센터 찾아가는 서비스도 활용하세요. 스마트폰을 못 쓰시거나 현금 사용이 더 편하시다면 종이 상품권을 선택하세요. 5년이나 되는 유효기간이 있어서 여유롭게 쓸 수 있어요. 다만 잃어버리면 재발급이 안 되니까 꼭 잘 보관하셔야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꼭 신청하시라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주거급여만 받아도 기초생활수급자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일반인 15만 원과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은 25만 원 차이예요. 이걸 놓치시면 정말 아까워요. 신청할 때 가장 조심하셔야 할 건 가짜 사이트예요. 정부나 카드사에서는 절대로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세요.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만 신청하시고 검색해서 나오는 블로그 글에 지금 바로 신청하기 같은 버튼은 절대 누르지 마세요. 사용할 때도 매장 입구에 소비 쿠폰 사용 가능 스티커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배달 음식은 온라인 결제 말고 현장 결제를 선택하시고 병원 갈 때는 미리 전화해서 사용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11월 30일 기한이에요.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계획적으로 사용하세요. 생필품, 의료비, 미용실, 식료품 등 평소에 쓰시던 것들을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구매하시면 가게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2차 지급도 잊지 마세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추가로 1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 상위 10%만 제외되니까 대부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지원금을 잘 활용하셔서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동네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내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시고 안전하게 신청하셔서 알차게 사용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